이번 영상에는 26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사항으로 필수 응시 과목 폐지 및 가산점 부여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대나 홍대 자연계를 응시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과탐은 응시를 했어야 됐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 해부터는 고대나 홍대 자연계를 지원을 하더라도 필수 응시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과목에 제약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가산점으로 넘어가서 과탐 가산점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가산점 형태로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응시 과목이 남아있는 학교는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탐을 살펴봤는데 사탐 쪽은 어떤가요? 네, 서울 주역교로 봤을 때는 과탐은 서울대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가산점 부여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서강대나 건국대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가산점을 거의 줘요. 네, 근데 이제 인문계 쪽은 확실히 사탐에 대한 가산점이 많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문과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대는 사탐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3%를 주는데 인문계열의 모든 학과인 3% 가산점을 줘요. 자, 그런가 하면 서울시립대는 반영 방식이 약간 달라요. 자연계도 그렇긴 한데 두 과목을 모두 사탐 응시를 하는 경우만 3%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만약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라고 하면 자연계도 못 받고 인문계도 못 받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부여하는 인문계 쪽의 가산점 부여는 연대, 시립대, 중앙대 일부 학과 정도로 보면 됩니다. 또 하나가 또 어떤 특징이 또 변화가 있냐면, 경희대의 점수 반영 방식은 과탐이든 사탐이든 모두 비율이 아니라 점수를 이제 한 과목당 4점씩 부여를 하는데, 25학년도에서는 과탐 과목당 4점, 사탐 과목당 4점을 각 계열별로 부여를 했다면, 올해에는 인문계 쪽은 사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두 과목을 했을 땐 8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장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경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인문계열 학생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새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연계 학생들이 사탐 런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사탐 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사탐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우선 사탐과 과탐의 이 가산점 부여들도 현실적으로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실제 과탐이 사탐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은 시간도 들고 공부하는데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게 현실적으로 좀 이제 그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5학년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과탐에서 한 5등급 받는 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그리고 점수는 훨씬 더 잘 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건 받은 점수 기준으로는 가산점 정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연세대나 고려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점수를 보통 보면 자연계학과에 지원했을 때 과탐 응시자 기준에 96, 100분위 96에 해당하는 동급의 가산점을 부여한 학생과 동급이 되기 위해선 사탐이 어느 정도냐? 약 100분위 98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탐의 100분위 96 정도가 가산점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점수는 사탐의 98 정도. 그리고 성균관대나 서강대, 한양대 정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자연계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보통 한 2등급 정도, 컷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땐 그 학생이 100분위 89라고 하면 사탐 학생 기준으로는 100분위가 한 91 정도만 되면 거의 동급 처리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산점 못 받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공부하는 과정을 감안을 하면 가볍게 좀이라도 좀 단기간에 좀 완성도 하면서 그 벌어놓은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학습량을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면에서는 사탐 선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서울대 자연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요.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메디컬은 상관없는데 지방 메디컬은 여전히 과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특징 중에는 26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반영 대학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어떤 대학들이 있죠? 네,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성균관대 사범 계열이 이제 학생부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5% 정도인데 이 5%가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정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점 처리를 하고요. 근데 한양대나 성균관대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학생부 10%, 학생부 20% 반영이 되는데 연세대처럼 정량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이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에 또 다른 변화로는 이제 수능 반영 지표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들이 이제 변화가 있죠? 우선 서울 주요 대학 중에는 크게 이제 두 개의 대학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강대학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항상 동일한 반영 비율이었는데 성균관대처럼 이제 서강대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강대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표적인 학교인데 이제 A형, B형으로 나누어서 A형은 기존대로 수학을 잘 본 학생의 점수를 반영해주고 B형은 수학에 반영하는 비율만큼을 국어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잘 본 학생은 B형 점수 계산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은 원서 지원할 때 점수를 넣으면 A 방식으로 돌려보고 B 방식으로 돌려보고 상위 점수를 대학에서 반영해서 이제 결국 이제 선발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성균관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메디컬을 제외하고 서울 주요 학교들은 거의 표준 점수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내가 이 점수를 잘 받아야 되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백분위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그런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가나다군 분할 모집을 하는데 나군에서는 백분위 중심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백분위로 뽑고 영어 점수마저도 변환 백분위 방식을 해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나군 모집에서는 백분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라고 하는 게 매우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반영 지표뿐만 아니라 사실 영어의 영향력도 대학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 영향력이 감소한 학교도 있고 증가한 학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들이 이런 변화 사항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영어의 반영 비율이 이제 높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낮은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는 우선 서울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강대의 경우는요 점수를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가 1점 감점이었는데 0.5점으로 1등급과 3등급도 2점 차이였는데 1.5점으로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좀 부담스러운 학생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희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경희대는 기존에 이제 연세대처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지금 옮겨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감점이 없어요. 그래서 2등급도 똑같이 1등급 처리를 받고요. 3등급도 감점이 거의 없어서 자 정리를 해보면 서울 주요 학교를 따져봤을 때 서울대, 서강대 그리고 이제는 경희대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적은 학교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서울시립대는 영어의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반영하는 배점 간격이 좀 더 증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영어의 반영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시 준비 팁을 하나 준다고 하시면 어떤 팁을 주실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내용을 좀 더 덧붙이면 올해 26학년도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지금 이제 과목 선택, 특히 이제 탐구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울대 및 전국을 봤을 때 메디컬을 고민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남들 친구들이 다 사탐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과탐 두 과목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거기서 정면 돌파해서 고득점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소장님도 또 과학 선생님이셨으니까 또 과학 부분에서 또 하나 팁을 하나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과학2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학2는 과학1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공부해야 되는 공부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유리하다라는 걸 가지고 따라서 선택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1등급 등급 컷이 낮지 않은 과학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리 2나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등급 커트가 각각 48, 47이었고 그 전년도에도 사실 47, 48이어서 결국 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학 2를 선택하면 막연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이 과학을 잘 할 수 있을지, 결국 유리하다고 해도 본인이 그 과목을 잘 못하면 결국 점수를 잘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3개년 수능 문제를 보고서라도 자기가 이 과목을 정말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학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학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내용, 수시, 정시를 다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대성마님에게서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좋은 학습 컨텐츠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여러 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대성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이었습니다. 조각 입시연구소장 안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